2017년 4월에 시행된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에다가는 우리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요렇게 좀 적어보도록 합시다. 로그가 정의될 조건. 로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자, 0도 아니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A의 X제곱을 B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수였어. 그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X 값이라고 하는 지수를 갖다가 구해내는데, 자, 이것을 로그 A의 B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A 값을 갖다가 우리가 미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미치의 조건이 뭐가 될 거냐면 똑같이 1이 아닌 양수가 됩니다. 지수에서랑 똑같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진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진수의 값은 얘들아 0이 아닌 그 음이 아닌 수를 갖다가 거듭 제곱해도 어떻게 되겠어? 항상 양수로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갖다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될 거냐면 A가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되고,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5A라고 하는 것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를 갖다 우리가 Y는 꼴로 보게 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지, 그지?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Y가 0보다 크다. X축 위쪽으로 올라간다. 즉 X축과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짝수 공식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갖다 다시 한번 구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고 A는 5보다 작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A 값들을 1, 2, 3, 4, 1, 2, 3, 4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밑조건에 의해 가지고 A 값은 1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정수 값들은 2, 3, 4 이렇게 찾아줘야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보통 우리가 진수 조건만을 생각하다가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실수라고 하는 걸 좀 많이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밑조건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수는 아니야, 그지? 그래서 로그는 얘들아 언제나 로그가 나오게 되면은 진수 조건과 밑조건을 동시에 생각을 하자. 밑에도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항상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는데, 14번 문제는 분수함수가 되겠지, 그지? 자, 분수함수. y는 ax 더하기 b 나누기, 자,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일반형의 꼴이 나와 있으면은 항상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다고 했지, 그지? 그런데 표준형으로 바꿀 때 분모의 x값의 개수를, 분모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 그래서 x 더하기 c분의 d, 그 다음에 c분의 a에, 자, x 더하기 c분의 d라고 놓고 더하기 조정된 값을 갖다 k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더하기 c분의 d 분의 k에다가 더하기 c분의 a,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먼저 점근선부터 보는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될 거고, 자, y는 c분의 a. 여기 보이는 값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분모가 0 되는 값하고 그 다음에 뒤에 조정된 y 값인데,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분모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c분의 d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게 결국에 x 값에 뭐가 되는 거야? c분의 a니까 x 값 개수 비율이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근선은 어떻게 볼 수 있냐? 마이너스 2분의 a가 x 값이 되는 거고 2가 y 값이 된다. 그것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는 거니까, 자, 대입해주면 2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제 답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을 수 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요 정도 문제는 점근선만 찾는 거니까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알겠지? 자, 그러고 나면 이게 첫 번째 요소가 될 거고, 분수함수는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은 그래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K의 부호라는 걸 봐야 돼. 자,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자,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자, 이렇게 해서 Y는 C분의 A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보이는 분자의 K 값의 부호가 양수가 되면은 점근선 기준 1, 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 값이 음수가 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2, 4,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그러니까 몇 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K 값의 부호가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편이라고 하는 요소 찾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절편까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분수함수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참고로 얘들아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 그 급수와 극한의 관계지. 그지? 개념만 좀 우리 잠깐 확인을 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게 0이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0이 아니라 그렇지, 수렴하게 되면 an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참이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발산하거나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 경우에는 급수라는 건 조사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이것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라고 하는 게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하는 게 베타가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기억납니까? 그렇지? 얘를 갖다 통째로 뭘로 치환시키는 거야? cn이라고 치환시키는 거지 리미트를 갖다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야. 왜?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결과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과정상에서는 아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지? 그런 상태에서 리미트를 갖다 분리시켜가지고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 cn이라는 것으로 치환해줘가지고 cn이 알파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럼 an은 bn 더하기 cn으로 표현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을 이어갈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냐? 17번 문제 보세요. 자, 17번 문제 보기 전에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a-3이라고 하는 게 5의 배수야. 5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수는 마이너스 3이 넘어가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수는 5의 배수에다가 얼마를 갖다 더하는 거겠어? 그렇지. 그럼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수가 된다? 3인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더하기 3이야? 그러면 넘어가서 얼마가 되겠어? 빼기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수란 얘기야? 그지? 2가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수를 보면은 자, 어떻게 나와? 2에 2분의 a-1승 곱하기 5에 2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지수법칙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수를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2에 3분의 a 더하기 1승 분의 3의 몇 승이 되는 거야? 3분의 b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자연수가 되고 얘는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보이는 이 값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맞습니까? 뭐 음수가 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2분의 a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a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가 돼야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2분의 a 빼기 1이 자연수면 a 빼기 1은 2의 배수.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은 a라는 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수가 되겠다? 1인 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 a는. 그렇지. 홀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b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래서 b는 뭐가 돼? b는
짝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2의 배수.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에서 3분의 a 더하기 1이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a 더하기 1이 3의 배수가 되겠지, 그지? 자,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a는 뭐가 되겠어, a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수야? 그치, 나머지가 2인 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돼요, b는? b는 3의 배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b라고 하는 것부터 결정하자. 짝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얼마의 배수가 되겠어? 그쵸, 6의 배수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의 그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들을 나열을 통해서 보자. a가 될 수 있는 것들. 일단 홀수 나열하면은 1, 3, 5, 7, 9, 11, 뭐 13, 15. 자, 이런 수들을 갖다 볼 수 있을 텐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이니까 안 되고 얘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 맞아요? 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이 5가 되고 공차가 6이 되는 등차수열의 이제 항들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a 더하기 b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b의 최소값 6, a의 최소값 5. 그렇게 더해서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던 스타일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 주춤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언제 어떻게 다시 또 이제 그 거듭제곱근과 지수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자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8번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정사각형에서 중점들을 잡아가지고 연결을 했어. 자, 중점 3개를 잡아가지고 정삼각형 2개를 만들었다. 그지?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에서 이 부분의 모양, 자, 이 부분의 모양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얼른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중점을 잡았으니까 요 변의 길이 얼마가 돼요? 2가 될 거야.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삼각형이 돼? 2루트 2인 정삼각형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4분의 루트 3에 2루트 2의 제곱이 바로 뭐냐면은 얘가 EGH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삼각형 EGH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 지금 안에 있는 AEG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겠지, 그지? AEG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자,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얘는 8이니까 2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그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S1이라고 하는 첫째 항은 4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자, 그림 R1에서 자, 이 그림에서 HG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IG의 중점을 N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HG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자, 그 아래쪽 그림을 좀 보면은 자, 이런 형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정사각형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들아, 이 정사각형이랑 내가 지금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얘 정사각형, 얘네 둘의 이제 닮은 비를 갖다가 우리가 찾으면 공비 값을 갖다가 추론할 수 있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 길이가 얼마가 돼? 아까 우리가 구한 HG의 길이는 2루트 2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 즉 닮은 비는 4대 루트 2로 볼 수 있고, 그럼 1대 4분의 루트 2. 그럼 넓이 비는 얼마가 돼요? 넓이 비는 1대 얼마가 돼요? 8분의 1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잖아, 그지? 맞아요? 그래서 공비라고 하는 건 넓이 비 곱하기 개수의 배율, 그지?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럼 1 빼기 4분의 1분의 그럼 3분의 4를 곱해주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3분의 4만 곱해주면 돼. 3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자, 질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우리 2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는 요거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그지?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도 근데 역대 21번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얘가 쉬운 편이야. 자, 일단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좌표 그래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좌표 설정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 그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형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럼 도형의 기본 성질도 당연히 이용을 해야겠지만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등비급수 문제처럼 닮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보조선을 갖다 긋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하겠냐? 자, 수직이라고 하는 것과 평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언제나 문제 풀어갈 때 좌표를 내가 찾아줄까? 아니면은 얘네들 중에서 무엇을 이용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도형 문제가 그래도 조금은 접근이 쉬워질 수가 있어요. 점점. 알겠지?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점 P를 갖다가 자, T, T 제곱이라고 이렇게 줬어. 그지? 자, 그리고 삼각형 POQ가 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뭐라고 그랬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은 또 이등변 삼각형 하나를 줬고 이 넓이를 갖다 각각 자, 얘를 갖다 우리 ST라고 뒀고 얘를 TT라고 뒀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TT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지. 미안해. 가끔 내가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데 자, 아무튼 봅시다. 더 나가면 민망해질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들아, ST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냐면은 얘들아, 앞으로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잖아. 물론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정삼각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돼요? 대표적인 성질이 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은 요 꼭지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 그러면은 2등분이 되겠지. 중점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질이니까 요거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뭐 당연히 사실 알고 있는 거기는 해.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P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 이거 H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얘가 뭐가 돼? T, 0. 그럼 Q는 뭐가 되겠어? 그치, 2T, 0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ST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 5Q가 되는 거니까 2T가 될 거고 자, 높이는 점 P의 Y좌표니까 T의 제곱. 그래서 T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T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데 T분의 ST야. T분의 ST 그럼 T값 약분해도 어차피 0으로 가는 거지. 그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어차피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T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어떤 성질을 준 거냐면 얘랑 변의 길이 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R점을 우리가 0,A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면은 자, 이런 성질을 알 수 있겠지. OR의 길이랑 그 다음에 PR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제곱해도 똑같다. 자, 그럼 좌변은 A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우변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풀어주면은 T제곱 더하기 T의 4제곱 마이너스 2A T제곱에 더하기 A의 제곱. 자, 그래서 A제곱 A제곱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2A T제곱 반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A 값은 뭐가 될 거냐면 1 더하기 T의 제곱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이것도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을 필요가 없지. 어차피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그어서 이걸 H 다시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OR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는 거고 점 P의 X좌표가 바로 높이가 되는 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네. T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자, A 곱하기 T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라는 게 T 더하기 T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에 뭐가 돼요? 아니지. 2분의지, 2분의, 그지?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t제곱 곱하기 t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따라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리미트 t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t분의 자, t의 t-st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은 리미트 t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t로 나눠버린 거니까 얘 나눈 거 계산하면 얘 4분의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t제곱.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극한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갖다 대입하세요. 문제될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가 남아? 4분의 1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21번 문제들이랑 비교하면 사실 얘는 어렵지 않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지,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시다. (26번) 문제는 아마도 이 문제 풀면서 뭐 A 값이라고 하는 걸 구했더니 얘가 3 또는 5가 나왔어. 그 중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5번으로 찍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은근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자, 먼저 문제를 갖다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자, 밑줄 그세요. 1대1 대응이 된다. 얘들아,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똑같은 문제의 다른 멘트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4에서는 연속이 돼야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x = 4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감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렇지, 증감 변화가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2차 함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얘들아,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x는 a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x는 4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경계야. 그래서 4보다 작을 때는 루트에 4-x 더하기 3이 된대. 4 갖다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4, 어딜 지나가? 3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뻗어갑니까? x 음수, y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가게 될 거야,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른데, 대칭축이 이런 위치에 있는 경우라. 자, x는 a. 대칭축이 이런 위치에 있는 경우라. 여기가 x는 a. 두 가지 케이스로 보자. 색깔을 좀 달리 해서 볼까? 자, 이쪽에 x는 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빨간색의 경우에는 대칭축이 어쨌든 이런 위로 블록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어쨌든 그려볼게. 4보다 원래 작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4보다 큰 쪽만 잘라서 보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 보이게 될 거냐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될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1대1 대응의 조건 만족해, 못해? 증감 변화 없으니까 만족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x가 대칭축이 이런 위치에 와 있어.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위로 블록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이런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지금 증감 변화가 있어, 없어? 증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은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따라서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a 값 마저 계산해 봅시다. 4를 집어넣어가지고 3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x-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4-a 제곱이라고 하는 게, 그지? 그럼 4-a 제곱 이거 a 빼기 4의 제곱으로 봐도 상관없지, 그지? 그래서 a 빼기 4는 얼마가 돼? 1 또는 마이너스. 그래서 a 값은 5 또는 3이 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이니까 얼마를 선택하면 되겠어? 3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2차 함수라는 게 지금 너네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그지? 2차 함수. 2차 함수 하면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 어떤 모양일까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생각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대칭축 또는 뭐 꼭지점,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특정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직선 또는 이차 함수와의 교점이 어떻게 될까? 주로 묻는 문제들이 이제 얘네가 될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차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대칭축의 위치도 결정해야 되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음 상황을 갖다 이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문과에서는 이차 함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로서 나오기 때문에 꼭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2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거 27번도 자주 나오는 주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자, 여기다가 쓰세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수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Sn-S의 n-1이라고 하는 것은 AN이 되는데 n-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A1하고 도출된 A1이라는 일반항하고 주어져 있던 S의 첫 번째 항이 일치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AN이라고 하자. AK 이렇게 주어지거나 또는 SN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주어져 있고, 자,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A1 더하기, 자, 무엇.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첫 번째 항이 튀어나오도록 물어보잖아. 첫 번째 항이 튀어나오도록 물어보면은 보통은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만약에 A1을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내가 일반항을 도출해냈는데 첫 번째 항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어떤 게 될까 꼭 확인해줘야 돼. 알겠지? 만약에 둘이 다르게 되면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둘이 다르게 되면은 S1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첫째 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지, 그지? A1이 아니라 S1을 갖다가 A1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둘이 다르게 되면. 아시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다 썼어요. 자, 보시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1까지의 2K-1의 AK라고 하는 것은 N-1에 그 다음에 N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여기는 N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N-5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괜찮아요? N 대신에 N-1만 다 집어넣은 거야,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얘들아, 너네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어떤 수열이야. 그냥 FK야. 얘도 마찬가지 그냥 FK야.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얘네 둘을 빼게 되면 남는 게 뭐가 될 거냐면, 남는 건 F의 N번째 항이 남게 되겠지, 그지? 맞아? 얘가 FK면은 K 대신에 N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2N-1의 AN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n이 공통이니까 n 값으로 묶어내서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네 전개시키면은 어떻게 돼? 4n제곱 더하기 3n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이렇게 곱해서 전개하게 되면 4n제곱 마이너스 몇 n이야? 6n인가? 아니지.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5n이니까 마이너스 9n이지, 그지? 마이너스 9n에 그 다음에 더하기 5. 자, 이렇게 나오겠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에 4n제곱은 사라지고 얘네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되는 거야? 12n 이렇게 되고 빼기 얼마가 돼?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n 값으로 6으로 묶어내게 되면은 6n에 얼마가 돼요? 2n? 그렇지, 마이너스 1. 자, 이 식이 n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n 값하고 그 다음에 6n하고 똑같아야 돼, 이렇게, 그지? an하고 6n하고 똑같다. 물론 여기서 n 값이 어떻게 될 때? 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A의 20번 장을 묶고 있으니까 첫 장 자체가 관심이 없지, 그지? 자, 그래서 따라서 A의 20을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치, 12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27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특히나 이제 요거 풀어내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빼게 되면 뭐가 될까? 이걸 잘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얘가 이제 하나의 수열이고, 여기 보이는 이제 변수를 K로 보는 건데, K 값에다 N을 집어넣은 모양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수열의 모양이니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남은 29번, 3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 AB의 길이가 4로 주어져 있고 BC의 길이가 3으로 주어져 있고, 이때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 위를 AB 위로 움직이는 점 P, 변 AB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원. 자, 반지름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2가 되는 원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점 P가 있을 때 지금 모양을 하나 그려주게 된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X값이 0과 4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선분 위를 움직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를 벗어나진 않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와 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자,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fx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될 텐데, 그 개수를 갖다가 함수값으로 하자, 이런 얘기야. 거리에 따른 함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불연속이 되는 점들을 갖다 구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분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fx는 하고서 보는데, 어디서부터 보는 거냐면 0보다 크고 이렇게 해서 먼저 보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P점이 이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면 교점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 보이는 그대로니까 2개가 되는 거지, 그지? 언제까지 2개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둘 중에 하나야. 뭐냐면은 점 P가 2라는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요 변에 이렇게 접하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리고 반지름 길이 2가 되는 거니까 요 점에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럼 아래쪽에 교점이 있어, 없어? 아래쪽에 교점이 없지, 그지? 그런데 위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지, 그지? 아시겠어요? 언제 3개가 되는 거야? x가 얼마가 됐을 때? 그렇지, 2가 됐을 때.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까지 2가 되는 거고, x가 2가 되는 순간에는 3개가 됐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 상태에서 조금 밀려났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될 거야. 언제까지 4가 될 건데, 얘들아, 지금 옆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쪽의 교점이 사라져, 안 사라져? 이 교점은 안 사라지겠지, 그지? 아래쪽의 교점도 어때? 계속해서 여기서 이동할 뿐인 거지 계속 남아있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어느 교점이 사라지게 될 거냐면 얘네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잖아. 얘가 이동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겠어? 어느 순간에 참 얘네 둘이 만나게 되겠어, 교점이. 그렇지,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점 P가 이런 위치에 적당히 있고, 여기서부터 A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자, 이걸 H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인 2가 되는 순간에, 자, 원을 갖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지? 맞아요? 이 순간에 교점이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되겠다. 이때 이제 점 P의 위치, 다시 말하면은 이 길이를 갖다가 찾아줘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여기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놓고 요 각이 크게 x라고 두게 되면 여기 직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x가 돼. 다시 말하면 A, B, C라고 하는 것과 A, H, P라고 하는 게 서로 뭐가 되겠다? 닮음이 되겠다. 아까 도형 문제는 닮음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길이를 알고 있고 빗변의 길이를 알고 싶어.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2 대 L은 하고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주는데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보통 잘 모르더라고. 여기 보세요. 2라고 하는 것이 X에서부터 직각으로 갔잖아. 그지? 그럼 큰 삼각형에서 X에서부터 직각으로 가는 거 얼마야? 길이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니까 빗변의 길이 얼마로 보면 돼? 3, 4니까 그렇지 5가 된다 보면 되겠지. 자, 따라서 L 값은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3분의 10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2보다 크고 X가 얼마보다 작을 때 3분의 10보다 작을 때 4가 되는 거고, 자, X가 3분의 10이 되면 얼마가 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3개로 바뀐 거지. 그지? 그리고 다시 3분의 1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밀려난 형태이기 때문에 교점이 2개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X값은 얼마가 되겠다? 2하고 3분의 10이 되겠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A값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3분의 10. 그럼 3분의 얼마가 돼? 16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PQ도 하면 19를 답을 하면 되겠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너네가 움직이면서, 도형을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닮음. 물론 이제 연속, 불연속이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미적분 1에 함수의 연속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연속 단원에서의 개념은 뭐 끊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 찾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지? 사실은 이제 도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움직여가면서 이제 판단하는 것들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다 썼습니까? 30번 문제는 참고로 이것도 역시 역대 수능 30번 문제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쉽게 나온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왜냐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확률 통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확률 통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직접 분류하고 나열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판단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지. 그지? 확률 통계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오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기본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써놓도록 합시다.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기호로는 NHR로 나타내고, 자, NHR로 나타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계산 방법이지. n 더하기 r 마이너스 1씩 r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지? 조합으로 이렇게 풀어가겠다.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 나오면 너네가 또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 중복조합에 관련된 예시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게 10이 되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자, 여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음이 아닌 정수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a보다 b가 클 때, 자, a보다 b가 클 때 fa보다 fb가 크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 또는 작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될 것을 선택만 하면 되는데,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 중복조합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예제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이항정리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자, 이항정리라고 하는 거, 자, a 더하기 b의 n제곱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의 ncr의 a의 r승 b의 n-r승, 또는 이거 a의 n승 b의 b의 r승, 참 a의 n-r승 b의 r승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어. 그지? 왜냐면 ncr이랑 nc n-r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전개식을 보면은 NC0B의 N승 더하기 NC1B의 N-1승에 AB의 N-1승 이렇게 볼 수 있고, 더하기 NC2의 A제곱에 B의 N-3승.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CN의 A의 N승까지 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 A에다가 1을 집어넣고 B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2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해서 NCN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B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0이라고 하는 것이 NC0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차돼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NC0 더하기 NC2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 짝수항들의 합이랑 R값이 짝수인 경우랑 NC1 더하기 NC3 더하기 나가는 R값이 홀수인 경우들의 각각의 합이 어떻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지? 얘가 얼마로 똑같아? 2의 N-1승으로 이렇게 똑같겠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너네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나니? 파스칼의 삼각형 모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그 하키스틱 형태의 모양, 자,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형태 볼 수 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노란색 형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이렇게 해서 NC2까지 왔어. 그럼 얘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N 더하기 1C에 3 이렇게 볼 수 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모양은 어떤 형태였냐면은 예를 들면 3C0에 4C1에 5C2에 자,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가지고 NC N-3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N 더하기 1C N-3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양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지? 조합의 성질에서. 참고로 나온 김에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 NCR은 NCN-R과 같고, 자, 그 다음에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과 같다. 자, 이런 성질도 같이 있었지, 그지? 맞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게 30번 문제가 될 거야. 자, 먼저 문제를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썼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0부터 n까지의 정수가 하나씩 적힌 n 더하기 1개 공이 들어있고, 한 개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자, 확인하고 다시 넣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면은 자, 두 가지가 좀 머릿속에 떠올라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복원 추출이라고 이런 걸 갖다, 그지? 원래 상태로 복원해 놓고 뽑겠다. 그래서 복원 추출이 되는데, 복원 추출 그럼 반사적으로 너네가 그렇지, 독립시행. 자, 이런 게 이제 떠올라 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아이디어지, 그지? 괜찮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떠올라 줘야 돼. 자, 이걸 갖다가 몇 번의 시행을 하겠다? 5번의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확인한 5개의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자, 꺼낸 공에 적힌 수는 먼저 꺼낸 공의 수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는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1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일단은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복조합의 예제 중에서 이런 얘기잖아. 자, 이렇게 되면 FA가 F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FB라고 하는 게 FA보다 작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중복조합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가지 할 건데, 자, n번 k번째, 자, 꺼낸 공의 수를 갖다가 자, FK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F1보다는
자, F2가 크거나 같고 F2보다 F3이 크거나 같고 F4가 크거나 같고 F5가 크거나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함수의 개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조건을 줬냐면은 F3이라고 하는 것은 F1 더하기 1 이런 조건을 줬어. F1 더하기 1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F2라고 하는 것은 F1 또는 F3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F2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두 가지가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F1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선택이 가능해? 0부터 시작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F3은 거기다 1 더해야 되는데 얘가 n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n-1까지 가능하겠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해주면 돼? F4하고 F5를 결정하는 방법만 좀 떠올려 보면 되는데 0부터 n-1까지 나열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예측해 보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K값이 0일 때. 자, 첫 번째. K값이 0이야. K값이 0이 되면 F3은 어떻게 돼? 다시 말해서 F1이 0이란 얘기야, 이렇게. F1은 0이 되고 F3은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F4와 F의 5라고 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1, 2, 3, 땡땡땡 해가지고 n까지 선택이 가능하겠네. 그런데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복 가능하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n, h의 2가 되겠죠. 그래서 n 더하기 1, c의 2 이렇게 보면 돼.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K값이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K값이 1이다. 자, 그럼 F1이라고 하는 게 1이 되는 거고 F3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F1이 1이고 F3이 2가 되면 F4랑 F5가 될 수 있는 값들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 3, 4 땡땡땡 해서 얼마가 돼? n이 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위에보다 하나가 줄었어. 그래서 n-1 h의 2 그러니까 nc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정도 나열해보면 사실은 예측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n값이 하나씩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쭉 나열하다 보니까 자, k값이 n-1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k값이 n-1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k값이 n-1이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 f1이라고 하는 게 n-1이고 그럼 f3은 얼마가 되겠어? n이 될 거야. 그럼 f4와 f5는 자, f4랑 f5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1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1, h의 2로 보고 이제 모양 맞춰주려고 일부러 똑같이 써준 거 알겠지? 1, h의 2가 되고 그럼 뭐가 되겠어? 2c 2까지 나오게 되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갖다 죄다 더해버린 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an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f2를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도 사실은 두 가지씩 다 곱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F4와 F5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얘네들의 합이고 F2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다 쓸게.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 A에는 자, 2 곱하기 여기 끝에서부터 쓸게. 2C의 2 더하기 3C2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n 더하기 1C의 2가 되겠다. 여기까지 가서 보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면은 자, 얘가 이제 뭐냐면 F2의 결정 방법이고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F4와 F5의 결정 방법.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잖아. F2 결정 방법 곱하기 F4, F5 결정 방법이 바로 뭐가 돼? 그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 AN이 되겠지, 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박스 치고 있는 이 부분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지, 그 하키스틱 모양이라고 했던 거, 그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n 더하기 2c에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하면 n 더하기 2, n 더하기 1, 그 다음 곱하기 n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an을 갖다 정리를 해봅시다. 자,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를 곱하니까 3분의 n 더하기 2, 자, 작은 수부터 좀 써줄게.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n 더하기 2분의 an의 값을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 n 더하기 2분의 an은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n제곱 더하기 n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시그마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을 통해 가지고 3분의 1의 n제곱하고 n하고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산 마저 해줘? 혹시 해주세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계산 여러분이 해보시고, 지금 보다시피 얘들아,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생각이고 분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